저도 우퍼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오죽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만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층간소음 우퍼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층간소음대에 찾아보면 우퍼, 스피커 사용 후기 영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회수가 적게는 6,000회, 많게는 20만 회가 훌쩍 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퍼 사용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의 후기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위층에 쪽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알겠다라는 대답뿐이었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참다 못해 자기가 집을 비우는 날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퍼 스피커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위층 이웃이 조심하겠다며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층간소음 피해자의 우퍼, 스피커 사용을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보복인가요? 절대 아니죠. 저는 이것을 가해자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층간소음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우퍼입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너도 당해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층간소음 보복 우퍼라고 불리웁니다. 보복과 대응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시민이 조폭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당방위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폭이 시민의 대응에 대한 응징으로 또다시 시민을 찾아가 폭행을 했다면 이것은 대응이 아닌 보복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이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층간소음 피해자를 남을 오히려 이해 못하는 예민한 사람, 속 좁은 인간으로 치부하는 너무도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회적 인식 속에 짓눌려 즐겁고 편안해야 할 내 공간, 내 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정당한 대응도 못하고 점점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현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우퍼 스피커 사용이 보복이라는 법적 판단과 사회인식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퍼 사용 시 현장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증거가 있을 때 층간소음 피해자가 도리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우퍼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오죽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만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가해 이웃은 어디 우리 애가 뛰었다고 항의를 해? 한번 제대로 당해보면 뭐라고 못하겠지? 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짜 보복과 응징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피해자의 대응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폭발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층간소음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라는 건 다들 인식할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관련법과 제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우퍼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 수준이 높아지며 경고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층간소음 규제가 어느 나라보다 철저한데요. 입주 단계서부터 소음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있고 소음 유발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호주는 아파트 입주 계약서에 층간소음에 대한 시간, 규제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도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관계부처 및 담당자분들,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드린 헌법 제35조 기억하고 계신가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 중 이웃사회센터 문제 해결 절차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관이 맞나 의문이 듭니다. 이웃사회센터 측정 방식은 건물 진동은 빼고 단지 소음만 측정하는 데시벨 측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70% 이상은 어른들의 발망치 진동, 아이가 뛰는 진동에 따른 소음인데 정작 진동 측정은 안 하고 소리 측정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웃사회센터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로 오히려 가해 세대와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심각한 층간소음 가해세대에게 제대로 벌금을 물리거나 가해자 처벌법을 만들어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층간소음 문제가 분명히 해소되어 이웃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일반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해 층간소음의 대응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전의 얘기, 앞으로의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